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석 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예비고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 조금 충분히 내용을 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설명회 참석 못하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국어 수업 관련해서 조금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조금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내용을 더 붙여서 이번 겨울방학 국어 수업 관련해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근본적인 실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들 외에도 국어 공부를 조금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번 방학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면, 저는 로고스 학원에 오기 전에는 잠실에 있던 최용훈 국어학원에서 2017년도부터 근무를 했었고, 지금 잠실 지역에서 일을 한 지는 대략 만으로 7년 정도 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영동일고, 잠신고, 잠일고 다양한 학생들을 좀 만나오면서 국어 과목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노하우가 있는 상태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영동일고, 잠신고, 잠일고 중심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겨울방학이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지금 할 게 산더미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국어까지 한 과목 더 얻는다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꼭 해야 되나? 그냥 국어 같은 건 그냥 혼자서 공부하든지 내지는 인강 들으면서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목에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한 것처럼 국어 역시도 이번 겨울방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면, 일단 국어는 과목 특성상 방학 중에 하는 공부랑 학기 중에 하는 공부의 결이 조금 다른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명확한 명시적인 단원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수능과도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내신 공부 같은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암기 비중이 조금 높은 형태의 시험이다 보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신 공부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에 관련된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방학 중에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1학년 때와 조금 달라지는 게 2학년 때부터는 내신 과목에서도 수능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2학기 독서에서 교과서 시험 범위 외에 평가원 지문들을 엮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라든지, 내지는 잠신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을 엄청 많이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보통 2학년부터는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험 범위, 교과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혹은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 형태의 공부로 대비가 가능하지만, 외부 지문 같은 건 사실 시험장에서 보통 처음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 시간 내에 학생들이 그걸 정확하게 빠르게 읽어낼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 실력이 조금 좋은 학생들이 내신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게 2학년 내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수능에서 점점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과목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수능 국어라고 하는 건 비단 고3 1년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에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수능 국어는 장기적인 관점의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능은 3년 준비해서 그 결과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번 겨울방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년 중에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여름방학은 기간이 좀 짧고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내신이다 수행평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수능 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1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뭐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수능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치르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은 이번 방학만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고1부터 이제 고3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미 지나간 기간이지만 예비고1 기간 때는 이제 겨울방학이 되겠죠. 문학이랑 문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독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저는 보통 이제 겨울에는 현대문학 그리고 여름에는 고전문학 이런 형태로 지금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1 여름방학 때 이제 고전문학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다시 현대문학과 독서 이렇게 두 과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1 시기까지는 아무래도 교육청 학생들이 처음 공부를 하는 시기다 보니까 교육청 지문으로 이제 주로 수업을 했었고 이번 예비고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이제 평가원 지문 그리고 학평 지문 중에 조금 고난도 지문들을 제가 선별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현대문학 고난도 지문 독해 그리고 독서 역시도 평가원 지문에 이제 독해 원리랑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게 되고 여름방학 때 이제 고전문학으로 넘어가서 고전문학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학습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파트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이걸 공부하고 마찬가지로 평가원에 대한 학습이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잠신고, 잠일고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가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와 매체를 위한 특강 수업이 여름에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문학과 독서 요 두 가지를 메인 타겟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수업은 전적으로 수능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간혹 이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내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일단 저희 수업은 내신 대비형 수업은 아닙니다. 사실 겨울방학 때 내신 대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년 내신 등급을 딸 때 핵심이 되는 건 외부 지문을 이제 바탕으로 한 수능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 내신 대비 수업이라고 하는 건 2학년 문학 교과서 내지는 뭐 2학년 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을 이제 미리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암기 형태, 즉 교과서 범위에 있는 걸 암기하는 형태의 공부는 지금부터 굳이 준비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 기간 동안에만 학생들이 바짝 준비를 해도 그런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애초에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는 유형은 그런 암기 형태의 문제가 아닌 외부 지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 암기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수능적 사고력을 이제 향상을 시켜야 학기 중에 내신 기간이 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번 방학 수업은 수능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학 때는 이제 평가원 지문으로 수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가원이 이제 94학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4학년도까지 수십 년 동안 이제 출제가 되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봐야 될 지문의 양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뭐 90년대 거야 뭐 너무 결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2000년대 초반 지문 중에서도 좀 학생들이 볼만한 좀 깊이 있는 지문이 있고 이제 뭐 2017학년도 정도부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차가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학생들이 평가원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평가원에서 선지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그걸 판단한 연습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는 매일 공부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행 연습조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매일 학생들이 2시간 정도 꾸준히 좀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재 및 수업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일단 평가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평가원 학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어는 이제 본격적인 수능 공부의 시작도 평가원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 끝도 평가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형 문제와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함께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평가원의 유형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교육청 모의고사, 학평 모의고사라든지 내지는 뭐 이감 등의 사설 기출 문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평가원을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신이건 수능이건 할 것 없이 국어 과목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지문과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평가원의 아류작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근본이 있고 아류작이 있으면 당연히 근본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고 아류작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평가원 지문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수업 진행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말 수업 시간에는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이제 문학, 독서, 각 영역별로 모범적인 독해의 모델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본인이 읽던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일관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독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일관된 논리로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형태로 이제 주말 수업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식 수업 시간은 3시간인데 제가 조금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보통 30분 정도 오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선택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제 바로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뭐 조금 더 오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이번 방학 동안에는 3시간 동안만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그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과제물의 형태로 매일 2시간, 그리고 처음 연습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많게는 3시간 정도 투자해서 방법론을 이제 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일 정도 이제 과제를 하게끔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은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그 문제를 풀고 방법론을 적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에 대한 첨삭이 클리닉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단계 중에서 물론 과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클리닉이 제일 중요하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말 수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강의식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개개인별로 막히는 게 있어도 그것에 대해 이제 상세하게 안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등원을 해주면 그것에 대한 1:1 이제 첨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클리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어학원 대비 클리닉 시간을 조금 길게 잡는 편이에요. 내신 기간도 그렇고 클리닉 이제 방학 중에도 그렇고 저는 보통 넉넉하게 클리닉을 3시간 정도는 잡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때 조금 많은 공부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에 대한 예시가 지금 쭉 그냥 나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국어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해설지를 읽고 넘어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를 이제 추가해서 지문에서 학생들이 꼭 파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1, 2, 3, 4, 5번 선지가 있으면 각 선지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형태의 훈련을 하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제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한 지문을 문제 풀고 채점하는 데까지는 보통 5분, 빠르면 5분, 오래 걸려도 1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2시간을 잡는 이유는 요걸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요런 형태의 공부가 사실은 편한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막 하나하나 이제 지문에서 꼭 파악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직접 써보고, 뭐 그리고 이제 선택지 같은 것도 하나하나 메모를 하면서 이제 쓰는 게 훈련이 안 된 학생들한테는 사실 되게 귀찮은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느리지만 실력을 올리기 위한 확실한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 이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알아보고 선택을 한 학생들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원 선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입시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디 학원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학원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구의 성적 향상 사례를 보고 야 여기 다녔더니 제가 성적 많이 올랐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통 많이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뭐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영동일고, 잠신고, 잠일고 1학년을 맡고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영동일고 1학년 학생은 57%, 잠신고 1학년 54%, 잠일고 1학년은 16% 수강생이 증가를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학생들이 처음 1학기 개강이 되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제일 학생 수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지는 형태로 보통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저는 좀 재밌게도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수강생 수가 더 많아지는 편입니다. 즉 학교에서 입소문을 이제 듣고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뭐 올해 이제 영동일고 1학년 이번 기말고사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97점으로 전교 1등 학생 나왔고, 잠일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전교 1등 각각 다른 학생입니다.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잠일고 2학년 국어 전교 1등,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재밌게도 요 전교 1등 학생들이 전부 다 달라요.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들이 아니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일고 1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인원이 아직 많지는 않은 편인데 2학기 중간고사 전체 1등급자가 잠일고 1학년은 6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저희 학원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수강생의 대략 절반 정도가 1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명 중에서 한 학생은 1학기 때도 1등급이었는데 두 학생은 1학기 때 2등급이었다가 이번에 1등급권으로 올라온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얘네는 원래부터 국어를 잘했던 애들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른 학생들의 사례도 간단하게 조금 모아봤어요. 잠신고 1학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50점대 나왔던 학생이 있는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94.4점으로 1등급을 받았고, 영동일고 이제 새로 들어온 2학기 들어와서 이제 새로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 1학기 7등급이었다가 2학기 때 90점대로 2등급, 1학기 기말고사 63.1점으로 5등급이었다가 이번 2학기 88.9점으로 3등급. 딱 이게 11% 조금 넘어서 사실 이제 0.1점만 더 받아도 2등급이 나왔을 텐데 3등급 문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동일고 이번 기말고사 때 들어왔는데 2학기 중간고사 69점이었던 학생이 이제 기말고사 때 82.3점. 참고로 영동일고는 중간고사보다 이번 기말고사가 시험이 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험에서 성적이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잠신고 2학년 1학기 최종 4등급이었던 학생이 이번 2학기 언어와 매체 수업 들으면서 중간고사 1등급 안착했고,
2학기 잠일고 2학년 1학기 최종 3등급이었던 학생이 이번 중간고사 1등급 전교 2등했고 기말고사도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최종 1등급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부터 잘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중위권 그리고 그 밑에 하위권 정도까지 있던 학생들 역시도 이제 수업을 부지런히 따라왔을 때 뭐 잘 나오면 2등급 못해도 3등급 정도까지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좀 싶어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조금 안내를 드렸고 뭐 요거는 제가 명언 같은 걸 좋아해서 학생들한테 가끔씩 뭐 명언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라고 이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곧 풍랑을 맞닥뜨리고 배가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이 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과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어려운 과정을 학생들이 묵묵하게 소처럼 쭉 밀고 나가면 겨울방학이 지났을 때 분명 더 업그레이드된 국어 실력을 가진 학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번 겨울방학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수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든지 혹은 제가 이제 보통 매일 학원에 좀 상주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 다음으로 제가 학원에 조금 오래 머무르는 편인 것 같은데 학원을 이제 미리 연락을 주시고 학원으로 직접 오셔도 이제 수업 관련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겨울방학 예비고의 국어 이제 수업 안내 영상 이제 찍게 된 홍기석이었습니다.